아이들이 책을 이제 읽어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제 클래스의 학생들에게 이제 막 그 교생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었거든요. 그 클래스를 제가 마지막 클래스를 이제 제가 가르치는데 과연 이해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엄마들이 아이가 이제 조금 이렇게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를 안았을 때 아이가 이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울 수 있을 정도 그죠? 흐물흐물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 등을 받쳐야 되고 그죠? 우리가 안아줄 때도 등을 항상 받치고 목까지 받쳐야 돼가지고 보통 이제 이쪽을 아이를 이렇게 앉잖아요. 아이가 아직 목에 뼈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서 그리고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제 아이들이 시청시청 하니까 목과 등 사이에 이렇게 아이를 이제 목 뒤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아이를 앉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목을 서서히 가눌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을 안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겼을 때 그래도 목을 가눌 수 있을 정도 되거나 이러면 이제 보통의 엄마들은 아이들을 책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책을 보여주는데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아이를 안고 다니면서 이거는 냉장고, 이거는 안경, 이거는 컴퓨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세상에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아이는 제가 그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직 센소리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감각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세한 디테일은 못 보지만 아이들이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엄마나 누가 얘기해주는 그 어디토리죠. 이 보이스, 이 청각의 말과 이 시각 정보를 매치를 시켜서 이제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그러죠. 아주 깐난쟁이 때부터.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을 아이들한테 보여준다 그러면 그 과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과일을 어떻게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과일을 뭘로 보여줘요? 책으로 보여줘요. 책의 사진으로. 그죠? 리얼한 사진으로 보여주죠. 이제 뭐 사진으로 된 책이 있고요. 그림으로 그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나나를 그리고 똑같은 사과를 그려도 사진을 선명하게 찍은 게 있고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된 책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나은가 이 정도까지 이제 엄마들이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 한국에 계시는 이제 염문환 소장님이랑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림은 조금 더 인퍼런셜한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의 가능성이 있고 사진은 조형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형, 그 정물화 같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한동안 사실주의가 막 그럴 때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이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도 그림을 큰 아이가 굉장히 잘 그리는데 상상력에 의한 그림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아이가 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미세한 그 생재주가 좋은 거죠. 그래서 보고 그려요. 저 같은 경우는 보고도 잘 못 그리지만은 그걸 이렇게 보고 그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그림은 사진 그림이 있고 아니면 이제 플래시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사물 카드도 이제 그림으로 누군가가 그림으로 스케치를 했던 색칠까지 해가지고 한 그림이든 그러면 이제 그분 설명을 제가 들으면서 맞구나. 그리고 그림에는 뭐가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살짝의 느낌이 있어. 그림을 그린 그 사진하고는 사진이 조금 정물화가 콜드하다면 그죠? 근데 그림은 조금 더 정겨운 사람의 손이 간 거잖아요. 터치가 간 거니까 기계가 찍은 사진이랑 사람이 한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물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과일책, 과일 그림 이러면 이제 과일 그림 막 20개, 30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냉장고 안에 과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 뭐 많아봐야 한 4-5개 정도 다른 종류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면서 그냥 아이하고 놀이처럼 공부가 아닌 놀이처럼 엄마와의 놀이. 그래서 우리가 사물 카드를 보여줘요. 이제 과일 카드도 보여주고 뭐 야채 카드도 보여주고 건물 카드도 보여주고 동물 카드도 보여주고 그죠? 그다음에 학용품 뭐 카드도 보여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 이제 아이들은 사진 찍기를 하죠. 이제 센소리 단계에서는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어떤 카드가 나와요. 이제 그 보통의 사물책이나 사물 카드는 사물 카드가 페이지 전체에 크게 있고 코너에 조그맣게 글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굉장히 100일 때부터 이제 저 글자 카드를 가지고 제가 가르쳐 봤다 그랬잖아요. 실험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글자 카드를 가지고 했지만은 아이한테 이제 그림책을 같이 아이하고 보면서 놀 때는 어떻게 했냐면 딱 넘기면서 제가 글자에다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바나나 하고 그림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손으로. 그다음 또 딱 넘기면 사과 그러면서 이제 글자로 사과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 세 번째로 넘길 때 이제 뭐 토마토 그러고 이제 토마토 하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항상 아이를 제가 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줬는데 어느 날 이제 옆에 아이가 그때는 앉아 있을 수가 있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책을 딱 넘기니까 눈이 코너로 딱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손짓을 그렇게 하니까 눈이 코너로 딱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가 눈이 딱 가니까 그거를 읽고 그리고 아이가 눈이 이렇게 그림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쉐이핑이잖아요. 쉐이핑. 엄마가 한 버릇대로 아이가 습관이 돼서 그렇게 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 세 가지를 아이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그죠? 글자를 눈으로 보고, 글자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사물을 확인하고 이 세 가지 이 학습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그 학습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물 카드를 하다가 아이가 이제 조금 커서 한 뭐 이제 뭐 한 살이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들이 무슨 책을 또 이제 엄마나 아빠 죄송해요 계속 엄마라 그러네 이제 책을 우리가 보여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사물에서 이제 스토리가 그림의 스토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고 문장은 한 문장. 짧은 한 문장.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 나는 학교에 갔어요. 그럼 아이가 학교는 잘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는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 그림이 아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식탁이 있고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스토리인 거예요. 그죠? 사물 카드에서 한 문장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문장 스토리가. 그러면 엄마는 스토리를 읽어요. 그리고 아이는 그림을 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그림 스토리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글자 카드 하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카드로. 그러니까 글자 카드에는 우리가 뭐 달리기 동사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동사들로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 뭐 달리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뛰기 나오고 줄넘기 하는 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동작들이 하는 그런 카드도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달리기를 했어요. 아니면 뭐 나는 줄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는 이제 주어를 잘 안 붙이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가 없어도 줄넘기를 했어요만 가지고도 돼요. 그러면 사실은 jump rope니까 I did jump rope.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삼형식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줄넘기를 했어요. 주어가 없이 줄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줄넘기를 했어요. 그러고 어떤 여자애나 남자애가 줄넘기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줄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문장을 배우는 거예요. 아직 말은 못해도 문장을 이제 듣는 거죠. 그리고 줄넘기를 했어요는 이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해력이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문장이 두 문장 책이 있고 세 문장 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점점 갈수록 아이가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림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글자 문자 사이즈가 점점 늘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절반, 그림 절반, 그 다음에 글자 절반.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3분의 2가 글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그림.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서서히 이 눈으로 이게 그 그림을, 내용을 그저 이해를 그림으로 다 보여주던 걸 점점 줄이면서 아이들이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표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읽으면 이 글자가 3분의 절반이든지 3분의 2가 되면 이 그림으로 다 보여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림 자체가 복잡해져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의 이제 표상이 점점 그 표상이라는 건 뭐예요? 멘탈 이미지인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인 거예요. 그거는 그 사물 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아이들이 이제 훈련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글자를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나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책의 내용이 2분의 1,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 나이에도 아직 아이들이 글자를 못 배우는 나이일 수 있어요. 이제 3살, 4살 이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희 학생들에게 이제 선생들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영어는 그림책에 그 그림이 있고 이제 글자가 이렇게 절반이나 3분의 2나 되는 그 아이들이 보는 3살, 2살,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보는 그 버케브러리 그 뭐라 그러죠? 단어의 수준이 높아요. 높아요. 왜냐하면 왜 그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안 해요. 왜? 뭐 애들이 보는 책이니까 내용이 쉽잖아요. 그죠? 내용이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literal comprehension을 요구하는 내용이야.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들을 수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소설이에요. 행간의 의미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perceptual process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perception, 지각을 그 지각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아는 그 훈련을 하는 그 단계인데 그렇지만 내용은 쉽지만 버케브러리 자체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책은 애들용 책이지만 글자는 어른들이 읽는 글자예요. 이해가 되죠? 아이들이 이거를 읽을 거라고 만들어 놓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동화책은 어른이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문자 이 수준은 어른들의 수준이에요. 그 똑같은 단어를 쓸 때 그 이제 어린이 동화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자 언어를 written language를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나오는 책들은 단어들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뭐 영어로 얘기하면 주니비 존스라든지 이런 책들이 굉장히 쉬워요. 아이들이 그걸 다 읽고 표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단어들이지만 그 외에 그림책들은 그 그림 동화책들은 영어는 그래요. 한국말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의미 제가 그렇게 아이들이 읽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쓴 책이 아닐 거예요. 스토리 내용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수준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해주면서 동화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읽기를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림이 있는 동화책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거는 애들용이 아니라 어른용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만 애들 이야기지 어린 아이들이 상상하고 어린 아이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지 스토리만 이야기지 글자 자체 written language는 어른이 읽기 때문에 어른 수준으로 써놓은 어른의 용어로 써놓은 거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3분의 2가 글자고 그다음에 3분의 1이 그림이다가 이제 그림이 코너로 가죠. 책에 한 코너로 가요. 그래도 맨 페이지마다 그림은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림 요 코너에 있는 요 그림 하나가 전체 페이지의 내용을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인퍼런셜 컴프리헨션이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서. 그림 요 조그만 거가 있지만 이 많은 내용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이 내용에 대한 상상의 나래가 머릿속에서 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림이 사라지죠. 어떻게 사라져요? 이제 every other page의 그림이 나와요. 몇 장을마다 그림이 하나씩 사파가 나와요. 몇 장 하다가 사파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first chapter book이에요. chapter book.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영어를 혹시나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이러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영어로 된 그림책을 이게 아이들의 책이라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느 혹시 아이들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예요. 절대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면 1학년 학교의 킨더가든 책부터 미국의 킨더가든 책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글자 언어, written language는 이제 보통 킨더가든에서는 아이들이 읽는 걸로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킨더가든은 사실은 커리큘럼이 있는
그 스쿨드 줄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1학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텍스트북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이해력이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살리도 하죠.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서서히 이제 아이를 깐난쟁이를 가지셨거나 프리스쿨 레벨에 있는 아이들을 기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 그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 이해력이 되는, 그렇게 이해력이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에브리 이제 챕터를, 그래서 챕터북이 굉장히 힘들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제 책을 좋아했고, 우리 아이들이 3살 반에서 4살에 영어를 이제 책을 읽기를 제가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요 그림책에서 이제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한 단계가 이렇게 뚝뚝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없어지면 아이들이 보통은 이제 지루함을 느껴요. 글자로만 착 써져 있으면 벌써 아이들이 이렇게 딱 거부감을 느끼죠. 그래서 어른이 일부러 그걸 가지고 글자 속에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훈련을 살짝 시켜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글자 속에 있는 그림을. 그래서 아이들 보고 한번 그림을 그려도 보게 하고, 이제 책을 딱 이렇게 한 장을 읽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엄마도 그리고 아이도 그리고 아빠도 그리고 아이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 아이들이 그림 못 그려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뭐 사람 그려 그러면 머리만 그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틱맨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틱으로 이렇게 해서 쫙 몸뚱 쫙 다리 쫙 이렇게 팔 쫙 이렇게 나오는 스틱맨을 이제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디테일은 아이들이 이 지각이 이제 비주얼 어텐션이 조금씩 더 정교해지면서 거기가 이제 그림이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읽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세히 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아빠도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같이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한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챕터북을, 아주 쉬운 챕터북, 글자 많지 않은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글자가 많지 않아도 글자만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책보다도 만일에 이제 그거 하시면은, 이제 책은 사실 글자를 활자를 크게 해서 그렇게 챕터북이 나오는 게 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수입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애들 북을 돈을 많이 막 비싸게 이렇게 어른들 책처럼 차지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거 하면은 제 추천은, 엄마가 이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타이핑을 해가지고 활자를 크게 키워요. 크게 키워가지고 이제 종이에다가 해서 책같이 이제 엄마가 만들어줘요.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절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장을 해가지고 이제 호치키스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책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코너에를 이렇게 칸을 비워놓으면 아이하고 같이 거기다 그림 그리기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럼 아이하고 같이 이제 엄마가 찍어놓은 여기에 아이가 그림을 읽고 이제 아이가 그림을 그려 넣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 거기다가 또 읽고 그림을 그려. 그러면은 일반 책에 이제 1학년 책이다, 소설 이제 그 아이들 이야기 책이지만 챕터북인데 1학년 책이다 그러면 이제 그 책 안에 문장이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10문장이 있다가 엄마가 한 3문장이나 4문장으로 타이핑을 아빠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거기다 스페이스를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서서히 이 글자 이야기에 이제 익숙해 젖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쉐이핑이라는 건 젖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아이가, 그러니까 젖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서서히 익숙해져 가는 거야. 뭐든지 익숙함, 퍼밀리어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익숙하면 어렵질 않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건 다 어려워. 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챕터북으로 잘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또 한동안 굉장히 책을 좋아하면서 심심하면 책을 들고 읽어요, 아이들이. 책을 들고 읽는 아이들은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필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 말은 이해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자기 머릿속에 재밌어요, 책이. 책은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이제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자기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다른 주인공이 있지만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됐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림을 만들면서 서서히 이제 폰트 사이즈가, 글자 사이즈가 이제 서서히 줄면서 글자 수가 서서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챕터북으로 넘어가고,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큰 점프는 우리가 3학년, 2학년에서 3학년, 3학년에서 4학년, 요때 딱 한 학년이 중간에 살짝, 한 학년까지는 아니어도 절반 학년 정도가 살짝 있으면 좋겠다 하는 학년이에요, 거기가.
거기서 많이 아이들이 이제 페일을 하는데 이제 저는 미국의 아이들을 두고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안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제가 학원을 할 때 아이들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을 많은 아이들을 놓고서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막 그 이해력이 안 되는 아이들 이렇게 스트러글 하는 아이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잘 커오다가 아무 장애도 없이 커오다가 학습 장애가 제일 많아지는 나이가 3학년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완전히 아이들이 갑자기 2학년까지 이제 장애와 숫자가 이렇게 있다가 3학년이 되면서 팍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4학년 때 이제 조금 내려왔다가 왜냐면 이제 3학년 때 팍 올라간 거를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서포트를 해가지고 튜러링을 하고 이래야지 읽기를 가르치고 다 읽기예요. 읽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짝 내려오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습 장애 아이들이 우수수수 나오는 때가 3학년, 4학년 때예요. 거기에 이제 바로 챕터북으로 확 넘어가가지고 머릿속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뭐가 되냐면 이 비트윈 행간의 의미를 조금씩 아이들이 해야 되는 나이가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버케브러리 수준도 조금씩 높아져 가고요. 그죠? 이 컴프리헨션이 이제 이 그전에는 linguistic comprehension이라고 그래요. linguistic comprehension. 그건 뭐냐면 literally comprehens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자를 보면 글자에서 다 보여줘요. 나는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서 친구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선데이 스쿨을 주일학교를 갔어요. 선생님과 뭐뭐를 공부했어요. 이러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그거를 읽으면 그 자기가 경험을 하잖아요. 네. 주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절에 다니는 아이가 읽으면 이해가 되는 절 이야기를 절의 주일학교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이해력이 뚝 떨어지죠. 왜냐하면 잘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를. 왜냐하면 절이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또 절에 다니는 아이가 교회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또 절이나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천주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천주교에서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았다. 근데 스토리에 천주교 미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이해력에 한계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서히 이제 아이들의 그 의미, 그러면 보통의 이제 글자를 미국에서는 그 2학년과 3학년 사이에서 이 플루언트한 리딩 스킬이 이제 아주 뭐라 그러죠? 아주 플루언트를 한국말로 좋지를 않으면 아이들이 이제 뚝 떨어져요. 그 고학년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습장애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처럼 아이들 글자를 읽는 거에는 괜찮을 수 있어도 이해력에서 아이들이 이제 뚝 떨어지는 거 일단은 이제 거기서 벌써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이 얼마만큼 아이들을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줬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생각이 있으신 아이들의 교육을 막 극성스러운 막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부모님들 말고 아이들의 이해력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어쩌면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는 장면도 보여주고 또 절이라는 거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여주고 그죠? 그다음에 뭐 테니스 경기하는 것도 보여주고 뭐 축구 경기 보여주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들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백그라운드 날리지, 프라이어 날리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있는 그 지식이 있으면 아이들이 아는 그 배경이 있으면 아이들이 훨씬 책을 읽을 때 상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를 봤다. 세종대왕에 대한 영화를 봤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어디 뭐라 그럴까요? 풋볼. 한국에는 풋볼을 안 하잖아요. 미식 축구를. 그러니까 미국의 미식 축구 하는 거를 아이가 한번 영상으로 봤다. 그러면 볼만 아이 보고 너 이거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왜? 자기네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랬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거는 일단 재미가 없고 흥미도 없어요. 그런데 미식 축구 하는 거를 TV에 켜놓고 엄마, 아빠, 자기가 좋아하는 가족들이 전부 다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그냥 봐요. 왜? 엄마, 아빠가 같이 앉아서 뭔가를 하는 게 좋으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앉아서 봐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이렇게 딱 봤는데 아이가 어느 날
뭐 영어로 된 이야기를 읽던지 뭐를 하는데 거기에 풋볼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풋볼 영어부터가 벌써 익숙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면 아이가 자기가 봤던 영상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기존 지식인 거예요. 기존 지식이 있으니까 아는 게 있으니까 아이가 글자를 읽었을 때 훨씬 이해력이 빠르죠. 그렇게 해서 도와주면은 아이들의 이해력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7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그죠?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사이에는 한 학년이 있어야 될 정도로 뚝 올라가요. 2학년과 3학년 사이에는 반 학년 정도가 있으면 딱 좋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푹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은 한 학년이 있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팍 올라가요.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에서 또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 한 학년이 있어야 될 정도로 탁 또 한 계단이 굉장히 높은 계단으로 딱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추려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한 6, 70% 정도는 아이들이 다 잘해요. 조금 떨어진 애들이 한 10%, 20%, 30%? 요 정도인데 이제 그 10%에서 30% 아이들을 이제 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유능하느냐에 따라서 요 아이들의 숫자가 이제 줄기도 하고 더 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집에서 부모님의 별로 이렇게 그런 거가 부모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재밌게 해주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들이 이제 뚝 떨어져 버리죠. 뚝 떨어져 나오죠. 거기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 학년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를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딱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 요즘은 5학년까지 정도는 부모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수학은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요. 수학은 공식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언어가 많이 필요해지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뭐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하잖아요. 수학에 이 랭귀지 언어만 알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수학 그 용어만 알면 부모님들이 금방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못 도와주는 게 이 영어거든요. 잉글리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어죠. 미국의 국어를 못 도와주거든요. 특히나 그 이해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초등학교 벌써 3학년 책만 돼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우리나라의 이 대학교 교재만큼 두껍거든요. 3학년 교재들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언어를 충분히 마스터를 못하면 그 3학년 올라갈 때 아이들이 이제 푹 그래서 6, 70%였던 아이들이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더 떨어지죠. 그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은 그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한 10%에서 많으면 30%, 그리고 20%?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다 이렇게 보통의 아이들이 되죠. 이게 초등학교 때 아주 우수하고 잘 나가던 아이들인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서서히 아이들이 이제 내려가죠. 그 레벨이 내려가서 그야말로 어릴 때 천재를 내가 낳았나 내 아이가 천재인 것 같아 막 이랬던 아이들이 이제 보통의 아이들이 돼가는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 앞에서 이제 그 막 실망감을 드러내고 아이들을 막 쪼기 시작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잔소리를 시작하고 푸시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공부 못하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잘하고 싶죠. 다 뛰어나고 싶은데 재미가 없어요. 일단 아이들이 못 따라가면. 자기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재밌어요.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인문학에 관한 막 그런 막 깊이 생각해야 되고 철학을 얘기하고 막 이러면 너무 지루하죠. 근데 지루한데 어떻게 이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 기본적인 이해력이 뚝 떨어지고 어휘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IQ 테스트를 봐도 별로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가 되어가 버려요. 이야기가 아닌 공부가 돼. 재밌는 이야기가 아닌 재밌는 지식의 세계가 아닌 그냥 공부가 되어버리면 이제 푸시가 되어버리고 스트레스가 되어버리고 이제 압박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뚝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 아이 때부터 갓난쟁이 아기 낳았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책이라는 것들이 이런 순서로 정리가 된 거다. 이건 좀 어디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학생들 저희 선생들 이제 시키면서 하도 아이들이 이해력을
그걸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해력은 교과서도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라이팅도 교과서가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미국에 이제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저는 특수교사가 되는 친구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특수반으로 넘어온 아이들을 빨리 아이들을 그거를 이제 메꿔가지고 리미디에이스를 해가지고 빨리 일반 반으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야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떨어진 거를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아이들을 치료를 해서 빨리 치료라 그러면 좀 이제 그거 하지만은 빨리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다이그노스틱 에듀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치료 맞죠? 치료 에듀케이션.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제 일반반으로 빨리 보내서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과 같이 보통의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이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실패의 쓴잔을 절대로 아이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는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폐잔병의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이건 어른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것을 잘해서 아이들이 절대로 그런 느낌을 안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집에서 그런 서포트가 없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바로 하나 만들게 너무 한 영상이 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쉐어를 해봤습니다.